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12강. 오늘은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주제로 예, 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원래 제목이 사례 연구인데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한국 미디어 발전 과정, 한국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 과정을 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최근의 사례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스포츠 미디어 혹은 미디어 스포츠의 역사인데,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뭐 다 중요하죠. 어떤 역사가 덜 중요하고 뭐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예. 음, 그 현재와 가까운 역사일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모름지기 그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 혹은 미래에 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예, 미래에 대비하자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 역사예요. 예, 가까운 과거의 역사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 더 강하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뭐, 뭐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은 그 조금 자세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21세기 이후 이제 특히 그 한국 스포츠 미디어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중에 가장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고 할 수 있는 그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시험, 예, 우리 이제 27일 날 보게 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나오면은 그 다른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기말 그 에세이 과제 선정하는 거 그 얘기를 제가 과제를 좀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시간을 좀 배분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하죠. 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거리 응원 무산 위기.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좀그 너무 옛날 얘기가 많잖아요, 주로. 예. 뭐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들이 옛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이면은 여러분들이 뭐 한 초등학생 때였겠죠, 거의? 예. 뭐 어떤 학생은 중학생이었을지도 모르고, 예,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이었을 텐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생생히 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을 했는데 이제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어,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이라는 거에 나가게 된 게, 예,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1948년도, 예, 1948년도인가요? 48년인가? 46년인가? 예. 그 스위스에서 이제 월드컵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48년이 맞을 거예요. 예. 스위스에서 월드컵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에. 예. 그 최종 예선에서 일본을 이기고 나가서 그 터키하고 헝가리한테 대패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게임을 독일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냥 안 했습니다. 경기를. 예. 뭐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뭐 주먹구기 식으로. 그리고 한참을 못 나가다가 마침내 이제 1986년도에 나가게 됐죠. 월드컵에. 예. 그때 86년도에 그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뭐 감독이나 예, 뭐 구단 사장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차범근 선수도 그때 선수였고 우리나라 대표팀 뭐 최순호, 조광래, 허정무 뭐 이런 선수들, 김종부
지금은 뭐 감독이나 뭐 혹은 뭐 구단의 뭐 이사나 그 사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뛰었던 86년도 월드컵 대회에 나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모처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나갔죠. 90년, 94년, 98년, 2002년 뭐 쭉쭉쭉.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 태어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한 번도 월드컵에 못 나간 적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그냥 월드컵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사실 월드컵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중국도 2002년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공동 개최를 하면서 예선에 안 나오는 바람에 예, 그냥 그때 한 번 나갔지 한 번도 못 나갔죠. 아직도 중국도 월드컵. 예. 그런 식으로 월드컵에 나가보는 게 그 평생 소원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공동 개최를 하면서 그때 처음 생긴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거리 응원이죠. 예. 그 뭐 대도시마다 그 큰 광장 이런 데 꽉 채워서 사람들이 그 유니폼을 입고 혹은 뭐 그 같은 색깔 붉은색의 티셔츠를 입고 어, 그 큰 전광판으로 축구 경기를 보는 예, 그런 이제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2002년부터.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할 때마다 2006년에도 그랬고, 물론 2006년도 월드컵은 이제 독일이었는데, 예, 그 외국에서 하면 아무래도 시차가 있으니까 좀 힘들죠. 예, 어떨 때는 뭐 낮 경기가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그 아무래도 한국에서 할 때보다는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2006년에도 했어요, 그걸. 예, 거리 응원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워낙 그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제 2010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예. 2010년도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최초로 자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월드컵 중계권을 SBS가 단독으로 따냈습니다. 2006년도 무렵에 이제 원래 그 전에는 그 코리아 풀이라고 해서 그 방송 3사가 같이 입찰에 들어가서 그 가격이 급상승하는 거를 좀 막고 이렇게 담합을 했죠, 일종의. 그랬는데 이제 이번 2010년 그 이후 직후에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그 대형 이벤트들을 SBS가 그냥 협상을 깨고 치고 나가서 독점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SBS는 뭐 급할 게 없죠. 그 칼자루를 진 쪽은 SBS니까. 예, KBS, MBC는 이제 애가 타죠. 예. 아, 저거 빨리 재협상을 해서 우리도 어, 중계를 해야 되는데 월드컵 때 중계를 못하면은 그 낭패잖아요. 그렇죠? 뭐 할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MBC, KBS는 이제 협상을 하면서 또 이제 여론전을 펼쳤죠. 야 이거 SBS 단독 중계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뭐 국민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여론전을 동시에 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2002년, 6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뭐 거리 응원을 하려고 했죠. 대형 그 전광판에 그 축구 경기를 틀고 예, 이제 관중들은 거기서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SBS가 이제 단독 중계권을 갖고 있으니까 공공 장소에서 시청할 때 그 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전광판에 틀 거면은 돈을 내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맞는 주장이에요. 예. 그 무슨 이렇게 공공 장소에서 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거를 틀 때는 사실은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원래 법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던 거죠. 그냥. 아이 뭐 이런 것까지 뭐 쪼잔하게 뭐 돈을 달라고 해 그냥 뭐 국민적인 행사니까 그냥 하라고 해 이렇게 했었는데 SBS가 이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거리 응원 할 거면은 그 우리한테 중계권료 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시청은 그 장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방하는 거죠. 그 시민들한테. 예, 그리고 그냥 트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들면은 이거 그 행사를 진행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보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늘 즐기던 거를 못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 아니 우리가 길거리 응원 좀 하겠다는데 그걸 돈을 내라고 그래? 아유 치사한 놈들 뭐 이러면서 SBS 이거 안 되겠구만 뭐 이렇게 해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SBS가 아 뜨거운 거죠. 아 이건 아니다. 괜히 이거 우리가 방송사고 여론이 되게 중요한데 괜히 이거 몇 푼 받으려고 했다가는 괜히 이거 안 좋으니까 그냥 그거는 받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예, 거리 응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시차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랑 뭐 새벽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또 이때 막 비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또 젊은 사람들 예, 4년에 한 번씩 뭐 모처럼 이렇게 즐길 거리가 생겼는데 새벽에 나가서 이제 놀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그 대구 동성로 대구 백화점 앞에서 했던 실제로 그 길거리 응원 장면이에요. 예. 이 중에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거리 응원은 그대로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SBS가 왜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뒀냐? 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원래는 이제 SBS도 그 코리아 풀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SBS는 MBC나 KBS에 비해서 후발주자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1992년도에 TV가 처음 개국했고, 그러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니까 아무래도 뭐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게 좀 약하죠. MBC나 KBS에 비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그 브랜드 에퀴티 뭐 혹은 브랜드 이미지 정체성을 구축할 거냐.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스포츠는 SBS 이렇게 아예 그냥 굳혀버리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그쵸? 네. 등등, 뭐 이렇게 그 당시 밴쿠버, 2010년에 밴쿠버에서 또 동계올림픽을 했었죠. 예.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독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를 보려면 다 SBS를 보고, 그래서 SBS 스포츠, 음, 국민 채널 뭐 이렇게 가려고 했죠. 그랬는데, 어, 이제 득과실이 있습니다. SBS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그 코리아 풀을 깨고 단독으로 치고 나감으로써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얻은 것은 뭐냐면은 독점으로 중계를 하니까 광고도 다 글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쵸? 광고도 몰리고 시청률도 몰리고 분명히 그 SBS라는 방송국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갔을 거예요. 뭐 그거를 뭐 얼마가 올라갔냐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올라간 건 사실이고 분명히 득이 있죠.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 KBS, MBC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로비를 했거든요. 예. 여태까지 올림픽 월드컵을 중계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두 회사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으니까 이건 굉장한 그 상실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계 뭐 등한 이런데 로비를 세게 하고 여론전도 펼치고 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방송의 정책이나 이런 허가나 이런 거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중재안을 냈어요. 예. SBS 니네 그러지 말고 빨리 협상 잘해서 같이 중계해. 이렇게 이제 달래기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중재 뭐 말이 좋아서 중재죠. 예. 중재를 했는데 어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실패했습니다. 예.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예. 아니 니네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라니까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열이 받은 나머지 과징금, 예. 중재 권고를 무시했다 이제 이거죠. 예. 우리 중재를 무시해? 이러면서 과징금으로 19억 7천만 원을 때렸어요. 예. SBS가 그거 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개권료 협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그 기존에 이제 업체가 있었거든요. IB 스포츠라고. 이게 지금은 이제 갤럭시아 SM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 뭐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 그 매니지먼트, 그 에이전트 이쪽에 굉장히 선구적인 회사예요. 이 IB 스포츠가. 예. 과거에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 회사이기도 했었고, 예. 지금은 그 SM 있죠.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또 30억을 물어내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SBS가 이 올림픽 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득과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잃은 금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음, 다음 장. 자, 그래서 이 논란 속에서 이 이제 월드컵하고 올림픽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SBS 단독 중계하는 과정에서 KBS, MBC가 들고 나왔던 논리가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 그 모든 싸움은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 예, 그 내가 이제 쟤하고 싸울 때 남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네 왜 싸우니? 그럴 때 예? 그 싸우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싸우는 건데 들어보세요. 제가 옳죠? 라고 상대방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은 예, 그 유리합니다. 여론이. 예. 저건 제가 나쁜 놈이구만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KBS, MBC의 논리는 뭐였냐면 그때 명분은 예,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뭔가 뭔지를 말하기 전에 이제 그 유래를 보시면은 원래 이게 처음에 유럽에서 나온 얘기인데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케이블이나 유료 그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해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일, 뭐 그 뭐 재난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뭐 이런 방송이 뭐 속보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근데 그거를 무슨 유료 채널에서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냥 보통 채널에서는 안 한다고 치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그걸 못 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잘못 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예. 그거보다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무시하시고 예. 그 굉장히 그 재미있고 예, 온 국민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월드컵 올림픽이에요. 예. 이런 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이제 취지죠. 예. 그래서 이걸 법제화한 나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유럽에서 처음 제기됐다는 거죠. 미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 글쎄요, 케이블의 나라죠. 물론 뭐 미국도 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있고 뭐 주요 이른바 지상파, 공중파 같은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중요한 이벤트들은 대부분 합니다, 물론. 근데 어, 굉장히 그 중요하고 재미있고 이런 이벤트 중에 일부는 그 페이퍼뷰로 이렇게 돈을 내야만 그 기존 케이블 구독 말고도 케이블 구독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따로 또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그 바 같은 데로 가죠. 펍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큰 스크린으로 이제 맥주 마시면서 보는 문화가 형성된 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하여튼 원래 유래는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마침내 법으로 생겼어요. 2000년대 후반쯤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논란이 처음 벌어지고 나서 공청회도 많이 하고 뭐 어, 그러면서 이걸 법으로 정했습니다. 예, 예. 뭐라고 정해놨냐면은 방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일부를 가져왔고 어떤 거는 그 제목만 지금 여기다 실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 엔진에 방송법 이렇게 치면은 그 전문이 다 나옵니다. 그 인터넷에 우리나라 그 LAW law 있죠, law, 예, law, law.go.kr 해가지고 예, 뭐 법령집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법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송법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방송법 제2조 25에 보면은 그 보편적 시청권이 뭐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스포츠죠. 예, 체육 경기 대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런 법령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 스포츠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76조로 가면은 쭉 내려서 이제 스크롤을 쭉 하면은 76조에 그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6조를 보면 이게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좀 웃기죠. 뭐 이런 위원회가 다 있어.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코너 중에 남성인권 보장위원회 이런 게 있었죠. 넘버원. 예. 내 생일엔 십자수고 네 생일엔 명품 가방이냐 뭐 이러면서 지금 같으면은 그런 방송은 못하죠. 하여튼간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그래서 위원들이 있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프로그램은 과연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결정하죠. 그 사람들이.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하게 되냐, 뭐, 그래서 전체 가구의 뭐 90%, 65%, 70%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은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 그리고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법에 있어요. 법에 보시면은, 좀 웃기죠? 어, 방송 중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대회는 한 방송사가 하지 말고 그 여러 회사가 같이 해라 이거죠. 권고니까 권고. 근데 권고는 뭡니까?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권고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제가 뭐, 뭐 감옥에 가둬놓고 공부만 시킬 수도 없고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럼 큰일 나죠. 그냥 그 권고예요. 열심히 하세요. 좀 부탁이에요. 이거죠. 뭐 안 했을 때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유명무실한 거예요. 권고는 뭐예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해라, 뭐 이건데 안 하면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하면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고고 또 중계방송의 순차 편성 권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중계를 한 회사가 이렇게 여러 회사가 몰아서 다 하지 말고 그건 좀 낭비지 않니 얘들아. 한 경기를 세 방송사가 다 하니 똑같이 채널 선택권 박탈이고 낭비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해. 이렇게 역시 권고. 강제가 아니에요. 권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법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편적 시청권이 법으로 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이런 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법이 됐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관할하는 그 곳이 아까 얘기했듯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단적인 이유를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7년도에, 예, 대통령 선거를 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예, 그, 됐죠. 당선이 돼서 2008년 2월부터 이제 취임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그 뭐 이제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장관도 임명하고 뭐 정부 기관 이런 데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자기를 선거 때 도와줬거나 평상시 친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게 마련이죠.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 어,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선배 중에 최시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시중. 예.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보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현대건설 사장을 했던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러다가 정치로 뛰어들어서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끌고 서울시장을 하게 하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가게 한 길목에서 이제 큰 조언을 했던 선배이자 스승이 최시중 씨였는데, 그 사람이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처음에 맡은 직책이 뭐였냐면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만큼 그 사람들이 좀 약간 놀랐죠. 최시중 저 사람은 뭐 거의 뭐 장관이나 뭐 굉장히 높은 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냥 뭐 정부 기관의 장으로 가네. 뭐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저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예,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언론을 일종의 관리 감독하는 자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예. 그래서 뭐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그 어, 방송 3사가 합의해서 이제 공동중계하라고 권고도 했는데 SBS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과징금도 때리고 뭐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책이 있죠. 예, 스포츠 방송과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전북대학교 정용준 교수가 쓴 책인데, 예, 너무 비싸요. 38,000원씩이나 해서 사서 보기는 좀 힘들고,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혹시 있으면은, 예,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시기 바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강제성이 있나? 아까 답을 말씀드렸죠. 예.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 대답해 보세요. 예. 강제성이 당연히 없죠.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 얘기는 권고한다도 아니야. 권고할 수 있다. 그럼 권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권고하면 뭐해? 뭐안 한다고 뭐, 뭐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MBC, KBS, SBS 니네 셋이 알아서 나눠 먹어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의 중계권을 갖고 있던 세 회사의 기득권, 그쵸? 기득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뭔가 새로운 회사가 들어와서 뭐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놈들이 계속해라 뭐 이제 이 얘기니까. 예.
뭐 변화나 이런 그 혁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예. 그리고 코리아풀, 아까 얘기했던 이 코리아풀 3사 담합으로 중계권을 이제 싸게 사오는, 예. 물론 뭐 외화 유출을 막는다 뭐 이런 좋은 점은 있죠. 코리아풀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엄밀히 말하면 담합이거든요. 3사가 담합해서, 예. 그 사실상 독점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히.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거는. 어, 자, 또 다른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그 현상 유지, 그 기득권 보호, 뭐 이런 그 굉장히 보신주의적인 정책이죠. 예. 사실 이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 다매체, 디지털, 뭐 시대에 아주 그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예, 여러분,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 스포츠 미디어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프로그램은 그냥 그 미디어, 그 커뮤니케이션, 뭐 언론 정보, 뭐 미디어, 저널리즘 이쪽에서도 너무너무 그 좋아하는 콘텐츠예요. 그렇죠. 예. 정말 킬러 콘텐츠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콘텐츠를 그냥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개발시키고 뭐 이런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그렇다기보다는 뭐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그 지상파 3사 공룡 같은 그 지상파 3사를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게 해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제가 뭐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만 뭐 디지털 시대요, 뉴미디어 시대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뉴미디어 매체들이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편적 시청권이. 예. 여러분만 해도 뭐 이미 이제 2020년이고 올해, 예. 우리가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사실 TV 스크린으로 보지 않잖아요, 거의.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평일의 경우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들, 어, 저녁 시간에 하는 그 스포츠 콘텐츠를 커다란 TV 스크린 앞에서 그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솔직히 뭐 6시 반에 시작하는 프로야구를 그 전에 집에 와서 딱 앉아서 뭐 샤워하고, 음? 저녁 먹고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볼 수 없잖아요, 솔직히. 6시 반에 퇴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뭐 저는 직장 다닐 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집에 오면서 버스에서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아이고, 또 지네, 이러면서 이제. 아, 하나 또 지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DMB나 이런 걸로 시청하고, 이제 주말에야 뭐 이제 느긋하게 좀, 예, 집에 앉아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미디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건 아직도 그 1980년대, 그 공중파 방송 3개만 있던 시절에 그때의 그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미디어 전문가로서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그 이 스포츠 경영학 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어, 이건 좀 분명히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뉴미디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잘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뭐 그렇잖아요. 사실 휴대폰을 누구나 들고 다니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 재난 안전 문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세월호
그 사건 이후에 뭐 이제 국민의 안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얼마 전부터 무슨 일이 이제 있으면은 뭐 날씨가 갑자기 뭐 미세먼지가 많아지거나 뭐 근처에 산불이 나거나 뭐 이러면은 문자가 오잖아요. 그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받죠, 그 문자. 근데 이제 그런 문자를 받을 때 좀 어때요? 아, 뭐 이런 것까지 보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거의 유일한 그 시청의 뭐 스포츠 콘텐츠 소비의 매체였을 때는 굉장히 그 일리 있는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휴대폰으로 갔죠, 사실 모든 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그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예. 보편적 시청권을 그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개념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한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이제 바뀔 텐데 지금보다 도 훨씬 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실무에서 뛰어야 될 테니까 예. 지금과는 분명히 이 지형도가 더 달라질 겁니다. 예.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예. 나가야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해봤는데 예. 그걸 통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시험 얘기 좀 하고 시간이 되면은 과제 얘기도 좀 합시다. 자, 시험은 원래 이제 그 10월 25일, 오늘 15일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10월 15일에 그 공지를 하라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10월 15일까지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올립니다. 그 여러분 뭐 10월 15일에 이걸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간 우리 시험은 27일 날 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원래 우리 수업 시간 1시 반이죠? 예. 1시 반에 원래 우리 수업 장소인 체육관 149호에서 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넓은 데서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데 이제 일단은 149호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당연히 오프라인 시험이고 그 오픈북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트나 어, 쪽지나 이런 거는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예. 가져오셔도 되는데 예. 시험 볼 때는 참고하실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점 만점이에요. 100점 중에. 그쵸? 전체 학교 총점의 20%라는 걸 이제 감안하시고 예. 이걸 알고 와야죠. 이걸 이번 시험이 몇 퍼센트더라 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낼 거냐고 아직 시험 문제 내진 않았는데 이렇게 낼 거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객관식 20문제 사지선다형이 되겠죠 거의. 예. 그래서 각 2점씩 해서 40문제 40점 예. 그리고 주관식으로 단답형 5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뭐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예. 뭐뭐를 뭐라고 부르는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예.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나 뭐 이런 거 용어 중에서 낼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각 2점씩 해서 10점 그리고 주관식을 이제 서술형을 한 문제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 한 두 문장 정도로 쓸 수 있게 내려고 해요. 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예. 개념을 좀 설명하는 식으로 그런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한 문제에서 10점이고요. 이제 논술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단락 정도 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 단락이라고 하면 네 문장, 5문장 이 정도? 예, 그 정도인데 어떤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의 문제점과 뭐 여러분의 대안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낸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예, 아직 안 냈으니까 몰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죠. 예. 보편적 시청권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슈가 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던 걸 바탕으로 예, 쭉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단락 정도로. 예,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뭐 아니면은 어, 스포츠가 뭐 과거 여가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놀이 문화에서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서술하시오라든가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예. 좀 논술형 문제는 아무래도 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굉장히 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문제를 내겠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지역적이고 이런 걸 내진 않겠습니다. 예. 논술형 문제는 예. 서술형도 아무래도 약간 그 규모가 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예. 단답형은 그냥 뭐 예, 글자 그대로 그냥 어떤 개념만 알면 되는 거니까 좀 작은 개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어, 개념으로 치면 이건 이제 소구, 예, 아니, 빨간색으로 해야겠습니다. 소, 대, 예, 무슨 탕수육 대중소처럼, 예, 요건 중 정도 되겠죠, 개념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아, 공부는 같이 해주세요. 시험 공부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줘도 좋고, 음, 제가 이제, 뭐,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안 배운 건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 물론 뭐 교과서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교과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파워포인트와 교과서를 다 보시고, 음, 공부를 할 때 파워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 이게 뭐였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었지?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교과서를 보세요. 예. 교과서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또 제 강의 녹화한 게 있으니까, 예. 뭐 다 볼 수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찾아서 들어가서 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었군. 예. 그러면 이제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시고 좋은 방법은 공부할 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예. 나라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텐데 나라면 어떻게 낼까? 나라면 뭘 시험 문제를 낼까? 그래서 뭐 친구 한 4명이서 예, 각자 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예. 그런 다음에 그걸 다 풀어봐요. 이렇게 같이 서로 모여서 풀 수는 없죠.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영상 통화를 하든가, 예. 그렇게 이제 서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죠. 그래서, 너는 이거 냈냐? 난 이거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나올 것 같네, 뭐라든가, 이러면 이제 공부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 공부하다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였죠? 라든가, 뭐 이런 거. 예. 뭐 시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마시고, 예. 그거 빼고는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예. 공부하다가 좀, 예. 이상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거는 문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시험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공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꼭 보시고 시험 문제는 뭐 예,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과제란에 보시면 있는 기말 에세이 과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어, 여러분이 일단 너무 막연하고 크고 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랄까요? 한국 스포츠 발전에서 미디어의 역할 뭐 이런 거, 예. 그건 너무 크죠. 주제가. 예. 물론 뭐 좋은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너무 좀 큽니다. 그 주제는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그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그거보다는 어떤 게 좋냐면은 뭐 스포츠 신문의 뭐 쇠락사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신문이 지금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쇠퇴했죠. 어떻게 쇠퇴했는지, 왜 쇠퇴했는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뭐 꼭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이 뭐 축구다 그러면은, 예, 왜 한국 사람들은 국가대표 A매치만 보고 그 K리그는 잘 안 보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죠. 과연 그 뭐 KBS 9시 뉴스의 스포츠 뉴스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도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A매치 경기를 보도할 때의 그 시간이라든가 뭐 위치, 그러니까 중요한 뉴스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 K리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 스포츠 뉴스 할 때 뭐 한 8분쯤에 거의 끝날 때쯤 한 15초, 20초 하는데, A매치 리포트는 제일 처음에 한 2분 동안 한다든가 뭐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게 과연 뭐 원인이 인기가 있으니까 먼저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K리그가 인기가 없는 거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에서 의문점을 찾으세요. 그걸 보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예. 어? 왜, 왜 그동안의 K리그는 뭐 방송국에서 중계를 안 했지? 라든가, 예. 그 K리그를 사실 한 2, 3년 전까지는 그 모든 경기를 다 TV로 볼 수 없었어요. 예. TV 중계를 안 해줍니다, 생중계를. 왜냐하면 이제 프로야구랑 겹치면은 프로야구 하느라고 안 해, 뭐 이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뭐 그런 거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사람들이 TV로 보질 않으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보고 점점 시청률 떨어지고, 하여튼간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예. 이 미디어라는 큰 주제 하에서 뭐 재미있는 주제거리는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뭘 해도 상관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골랐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좀 이상한데? 그러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 얘기를 해주겠죠. 아, 그거는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괜찮으니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이렇게 약간 바꿔봅시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보편적 시청권 얘기했고, 또 중간고사와 과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걸로 마치고, 예, 다음 시간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한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뭐 중간고사에 대해서, 예, 그동안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면서 중간고사, 예, 예습을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다음 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예,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